안녕하십니까. 논려 비판에서 언어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황쌤입니다. 7월 10일에 시행된 21년도 7급 국가직 공무원 피셋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언어 논리 1번부터 5번까지를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언어 논리 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핏 보면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인데 사실상 지문을 꼼꼼히 관찰해보면 귀여워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역 추론 유형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전체를 나름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열리는 국제예술공연의 개최가 확정되었다. 이번 공연이 민간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열린다면 공연예술단의 수석대표는 정부관료가 맡아서는 안 된다. 민간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열린다면 수석대표는 정부관료가 맡아서는 안 되는데, 다시 반복해서 만일 공연이 민간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열리고 동시에 공연예술단의 수석대표는 정부관료가 맡아서는 안 된다면 공연예술단의 수석대표는 고전음악 지휘자나 대중음악 제작자가 맡아야 한다. 현재 정부관료 가운데 고전음악 지휘자나 대중음악 제작자는 없다. 예술단의 수석대표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두 사람 이상의 공동을 맡을 수도 있다. 전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수석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 전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에 위에 나열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모두 수석대표를 맡는다. 라고 했습니다. 공연예술단의 수석대표는 고전음악 지휘자나 대중음악 제작자가 맡아야 된다고 했고, 이 때문에 정부관료가 수석대표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전체 세대를 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수석대표를 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누가 공연예술단의 수석대표를 맡을 것인가와 더불어 참가하는 예술인이 누군가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다. 그런데 아이돌 그룹 A가 공연예술단에 참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만일 갑이나 을이 수석대표를 맡는다면 A가 공연예술단에 참가하는데 어떠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선지를 골라보도록 하죠. 그 전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기호화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대표를 맡을 사람들은 정부 관료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민간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열리는 공연이기 때문에 고전음악 지휘자거나 대중음악 제작자가 맡아야 되고 동시에 전체 세대를 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것을 아래에 기호식으로 연결을 했는데,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수석대표라면 고전음악 지휘자거나 대중음악 제작자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수석대표라면 전체 세대를 아울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수석대표를 맡아야 될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정리를 해본다면, 고전음악 지휘자거나 대중음악 제작자면서 동시에 전체 세대를 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바로 그것이 지문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리된 기호식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1번, 갑은 고전음악 지휘자이면서 전체 세대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지문 아래 정리된 식을 보시면 고전음악 지휘자거나 대중음악 제작자여야 된다겠죠. 그래서 왼쪽 조건을 충족시켰고, 그리고 동시에 전체 세대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수석대표를 맡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고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2번, 갑이나 을은 대중음악 제작자 또는 고전음악 지휘자이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것은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 중에 왼쪽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선택지 3번, 갑과 을은 둘 다 정부 관료가 아니면서 전체 세대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정부 관료가 아닌 것으로 부족하고
고전음악 지휘자나 대중음악 제작자여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 3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선택지 4번, 우리 대중음악 제작자가 아니라면 전체 세대를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호화시킨다면 낮 대중음악이라면 낮 전체 세대이다. 이것을 동치인 대우명제로 바꾸면 대중음악 제작자이면서 전체 세대를 아우를 수 없는 사람이 공연예술단의 수석대표로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 4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지 5번, 대중음악 제작자나 고전음악 지휘자라면 누구나 전체 세대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호화시키면 대중음악과 고전음악, 전체 괄호지어서 라면 전체 세대라고 기호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동치인 명제로 바꿔보면 낮 대중음악 and 낮 고전음악 이거나 아니면 전체 세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중음악 제작자가 아니거나 아니고 고전음악 지휘자도 아니면서 전체 세대를 아울 수 있는, 다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대중음악 제작자가 아니고 동시에 고전음악 지휘자도 아닌 사람이거나 전체 세대를 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은 지문 아래 나와 있는 정리된 기호식과는 다른 내용이죠.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 5번도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내용이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선택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7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6번부터 이어지고 있는 연역 추론 유형의 문제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술은 해수자원화기술연구센터는 세계 최초로 해수전지 원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해수전지 상용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가 학술대회 중에 연구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해수전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이 담겨있는 기밀 자료를 훔쳐갔다고 그래요. 경찰은 수사 끝에 4명을 용의자로 지목해서 학술대회 당일의 상황을 물으면서 이들을 신문했다. 이들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답변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대화를 지나서 수사 결과 이들은 각각 참만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가지 답변을 했는데 2가지 답변 모두 참 또는 거짓을 말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참이거나 아니면 둘 다 거짓인 경우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지목한 범인 중에 이 4명 중에 1명만 범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4명 중에 1명만 범인이라는 이런 그 문구를 보면 이 연역 추론 중에서, 이 논리 퀴즈 중에서 참과 거짓 유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참과 거짓 유형은 우리가 어떤 경우를 참이거나 혹은 거짓이라고 단정을 해서 그 외에는 모두 거짓이거나 혹은 참인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이번 문제 역시 참과 거짓 유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4명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바다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상용화 아이디어 중에 적어도 하나는 학술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다은 역시 학술대 참석자들은 누구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하나 이상의 상용화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거의 비슷하죠? 모든 사람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하나 이상의 상용화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경, 학술대회에 참석한 몇몇 사람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상용화 아이디어 중 적어도 하나에는 관심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다, 다은, 은경은 적어도 논리구조상, 의미상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경화는 학술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용화 아이디어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렇다면
경화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각각 참만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경화의 말이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경화는 범인을 바다로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경화가 모두 거짓을 말할 경우, 그리고 경화가 모두 참을 말했을 경우,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상정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경화가 먼저 거짓을 말했다면 바다와 다은 은경은 모두 참을 말했겠죠. 그리고 참을 말한 사람은 두 번째 답변, 범인을 지목한 경우에도 참만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바다가 말했듯이 다은은 범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은이 말했듯이 범인은 은경이거나 경화라는 것, 그리고 은경이 말했듯이 경화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참이 됩니다. 그리고 경화가 말한 것은 거짓이어야지 되죠. 둘 다 거짓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범인은 바다라고 했기 때문에 범인은 바다가 아니라고 우리가 옮겨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경화가 모두 거짓을 말했을 때 이 범인은 다은이 아니고 경화도 아니고 바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은이 말한 경우에서 은경이거나 경화라고 했기 때문에 경화인 경우는 배제가 됐죠. 그래서 범인은 은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화가 모두 거짓을 말했다면, 그렇게 예상한다면 범인은 은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경화가 모두 참을 말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다은, 은경은 모두 거짓을 말했을 것이고 경화만이 참을 말했을 것이기 때문에 경화가 범인을 바다라고 말한 것도 참이 되겠죠. 근데 경화가 모두 참을 말했을 때 바다의 말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은이 바다의 말처럼 다은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틀리죠. 그래서 다은은 범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은이 거짓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은경은 범인이 아니고 경화도 범인이 아닐 것이에요. 그리고 은경은 경화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경화가 범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화가 말했던 것은 참이기 때문에 범인은 바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범인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동시에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경화가 모두 참을 말하는 경우는 모순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앞서 경화가 모두 거짓을 말하는 경우만 옳다고 보고 이것에 따라서 보기가 반드시 참인지만 판별하면 되겠죠. 자, 바다와 은경의 말이 모두 참인가? 자, 우리 보시는 것처럼 바다는 참을 말했어요. 그리고 은경도 참을 말했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반드시 참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옳은 보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은과 은경의 말이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은과 은경의 말은 모두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은 반드시 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용의자 중 거짓말한 사람이 단 한 명이면 은경이 범인이다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사람은 경화죠. 이 경화가 거짓을 말하는 경우에 범인은 은경임을 우리가 앞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경이 범인이라는 말이 맞기 때문에 보기 디귿이 반드시 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과 디귿이 반드시 참이기 때문에 선택지 3번이 7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번 문제 풀이를 마치고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건 역시 연역 추론 유형의 문제인데 지문 전체가 역시 규어할 수 있는 명제죠, 일종의.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2주 동안 직원들은 다음 주에 있을 연례정책 브리핑을 준비해 왔는데 브리핑의 내용과 진행이 다음에 나올 내용입니다. 먼저 개인 건강정보 관리 방식 변경에 관한 가안이 정책 제안에 포함된다면 이 조건절을 개인 건강으로 줄여서 축약해서 기호화했고요. 그리고 보건정보의 공적 관리에 관한 가안도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이 부분을 보건정보라고 우리가 줄여서 기호화시켰죠. 그래서 개인 건강이라면 보건정보다 라고 기호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정책 제안을 위해 구성되었던 국민건강 2025팀이 재편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가안이 모두 정책 제안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책 제안을 위해 구성되었던 국민건강 2025팀이 재편된다면 이라는 조건절을 2025팀이라고 축약을 해서 기호화시킨다면 2025팀이죠. 라면 앞서 언급한 두 개가 개인건강 그리고 보건정보죠. 이것이 모두 정책 제안에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AND로 엮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건 3 개인건강정보 관리 방식 변경에 관한 가안이 정책 제안에 포함되고 이것은 개인건강이라고 축약해서 기호하면 되겠죠. 그리고 AND 국민건강 2025팀 리더인 최 팀장이 다음 주 정책 브리핑을 총괄한다면 이라는 내용은 2025팀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 팀장이라는 말로 우리가 기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건강 AND 최 팀장이라면 그리고 그 다음 문장 프레젠테이션은 국민건강 2025팀의 팀원인 송공정 씨가 맡게 될 것이다. 이 뒷부분을 송공정이라는 말로 기호화시키죠. 그렇다면 조건 3은 개인건강 AND 최 팀장이라면 송공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4 국민건강 2025팀이 재편되거나 다음 주 정책 브리핑을 위해 준비한 보도자료가 대폭 수정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건정보라면 그리고 2025팀이 재편되거나 했기 때문에 2025팀 그리고 재편되거나 5어겠죠. 2025팀 5와 정책 브리핑이라고 축약해서 기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 4로 기호화를 했고요. 조건 5 마지막 문장인데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최 팀장이 다음 주 정책 브리핑을 총괄하면 팀원 송공정 씨가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한다는 말이 돌았는데 그 말은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앞의 문장을 기호한 뒤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 팀장이라면 송공정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되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기가 반드시 참인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풀이에 앞서서 일단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전개하기 편하도록 논리적으로 동친 명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1은 낮 개인 건강 5와 보건정보로 바꿨고 조건 2는 개인 건강과 개인 건강 앤드 보건정보 이것이 조건절로 가고 2025팀은 부정화돼서 뒤로 가겠죠. 그래서 조건 2의 대우 명제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동친 명제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조건 3 역시 대우 명제를 통해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조건 4에 이어서 조건 5는 주어진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화된 명제를 풀어보면 최 팀장 앤드 낫 송공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 5가 참이기 때문에 최 팀장이라는 명제도 참일 것이고 낫 송공정 역시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최 팀장이 참이라면
낮 최팀장은 거짓이 되겠죠. 그런데 낮 개인 건강과 조건 3에서 낮 개인 건강과 오와 낮 최팀장이 참여해야 한다면 낮 개인 건강은 참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낮 최팀장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 개인 건강이 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낮 개인 건강이 참이기 때문에 낮 2025팀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낮 2025팀 역시 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건강정보관리 방식 변경에 관한 가안과 보건정보의 공적관리에 관한 가안 중 어느 것도 정책 제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규화시키면 낮 개인건강 5와 낮 보건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낮 개인건강은 우리가 참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낮 보건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반드시 참인지는 우리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반드시 참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니은 국민건강 2025팀은 재편되지 않고 이 팀의 최 팀장이 다음 주 정책 브리핑을 총괄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화시키면 낮 2025팀 앤드 최 팀장이죠. 아시다시피 낮 2025팀은 참이고요. 그리고 최 팀장은 역시 참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반드시 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디귿 보건정보의 공적관리에 관한 가안이 정책 제안에 포함된다면 다음 주 정책 브리핑을 위해 준비한 보도자료가 대폭 수정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역시 기화시켜보면 보건정보라면 정책 브리핑이다 라고 추격해서 기호할 수가 있는데 조건사에서 보건정보라면 2025 또는 정책 브리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낮 2025 팀이 참이기 때문에 2025 팀은 거짓이겠죠. 정책 브리핑만이 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과 동치가 되려면 조건사와 동치가 되려면 이것이 반드시 참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이었을 때 반드시 참인 보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을 정답으로 고른 4번이 8번의 정답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역시 연역 추론 유형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 B, C들 포함해서 총 8명이 학교에 참석했다. 이들에 관해서 알려진 정보는 다음과 같다. A, B, C들 포함해서 총 8명이 학교에 참석했는데 이들은 각각 하나의 해석만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아인슈타인 해석, 많은 세계 해석, 코펜하겐 해석, 보른 해석 등등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태 오그라듦 가설을 받아들이는 이는 모두 5명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줄여서 상어라고 불러보죠. 너무 기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명은 상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상호를 받아들인 이들은 코펜하겐 해석이나 보른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또 그 다음 정보에서는 코펜하겐 해석이나 보른 해석을 받아들인 이들은 또 상호를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B는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이고 C는 보른 해석을 받아들인다 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A와 D는 상호를 받아들인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해석을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같이 주어진 정보를 정리해서 아래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상호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보 3, 4를 통해서 상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코펜하겐 해석을 또는 보른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리고 B, C, B와 그리고 B는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상호를 받아들인다
라고 하겠죠. 그리고 C는 보른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 역시 상호를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D는 상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코펜하겐 해석 또는 보른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보 2에서 상호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모두 5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A, B, C, D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상호를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코펜하겐 해석이나 보른 해석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 해석을 받아들인 이가 한 명 있다고 했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많은 세계 해석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A, B, C, D 4명은 상호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누군가는 또 상호 해석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해석을 받아들인 이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A, B, C, D 더해서 6명이 현재 적어도 어느 정도의 해석을 받아들이는지는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2명 정도가 남았는데 이 2명 정도가 이 2명 정도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많은 세계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은 반드시 참이 아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2번, 만일 보른 해석을 받아들인 이가 2명이면 A와 D가 받아들인 해석은 다르다. 만일 보른 해석을 받아들이는 이가 2명이라고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C는 보른 해석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상호 가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A, B, C, D 그리고 누군가 특정되지 않은 한 명 또 있기 때문에 B를 제외한 A, C, D 그리고 누군가죠. 이 사람들이 보른 해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A와 D가 받아들인 해석이 반드시 다를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가 보른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해보죠. 그러면 C와 이 두 사람이 받아들인 이 두 명이 보른 해석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A와 D는 둘 다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와 D가 받아들인 해석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 2번은 반드시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만일 A와 D가 받아들인 해석이 다르다면 3번입니다. 적어도 2명은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인다 라고 했는데 A와 D가 받아들인 해석이 달라요. A가 코펜하겐을 고르면 D가 보른을 골랐고 A가 보른을 고르면 D가 코펜하겐을 고른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2명은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둘 중 한 명은 코펜하겐을 골랐기 때문에 코펜하겐은 이미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인 사람 B를 포함해서 2명은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른 해석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3번은 반드시 참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선지가 되겠고요. 자, 선택지 4번. 만일 오직 한 명만이 많은 세계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아인슈타인 해석을 받아들인 이는 2명이다 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 해석을 받아들인 이는 적어도 1명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상호 해석을 받아들이는 이가 전체 8명 중에서 5명이라고 했죠. 아인슈타인 해석을 받아들이는 이는 1명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과 그리고 또 다른 2명이 그래서 2명이 남아있는데 이 2명 중에서 아인슈타인 해석을 받아들인 이가 또 한 명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주어진 정보에서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어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인슈타인 해석을 받아들인 이가 2명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상호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코펜하겐이나 보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저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펜하겐이나 보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3명이라고 그랬죠. 이 3명 중에서 1명이 세계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인슈타인 해석을 또 추가로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지 4번은 반드시 참이 아닌 것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선택지 5번. 만일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이는 이가 3명이면 A와 D 가운데 적어도 1명은 보른 해석을 받아들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이는 이가 3명이면 여기서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이는 이가 3명이라고 했는데 일단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B 1명이죠. 그런데 A, D 그리고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 이 3명 중에 2명이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경우는 A와 D가 되거나 A와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A와 D 가운데 적어도 1명은 보른 해석을 받아들인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가 보른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인 사람이 A, B, D 3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 5번도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글의 실험 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가설 추론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죠. 연구자 K는 동물의 뇌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의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용 쥐를 총 3개의 실험군으로 나누었는데 실험군 1에서는 운동을 최소화하면서 학습을 시키는 학습 위주 경험을 하도록 훈련시켰고 실험군 2에서는 특별한 기술을 학습할 필요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쳇바퀴 돌리기를 통해서 운동 위주 경험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실험군 3의 쥐에서는 어떠한 학습이나 어떤 운동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 신경세포 한 개당 시냅스의 수가 실험군 1에서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뇌 신경세포 한 개당 모세혈관의 수가 변한 것은 실험군 2에서만 있었어요. 그리고 실험군 1에서는 대뇌피질의 지각 영역에서 구조 변화가 있었는데 실험군 2의 지에서는 대뇌피질의 지각이 아니라 운동 영역에서 그리고 더해서 운동 활동을 조절하는 손해에서도 구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실험군 3에서는 구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지문 아래서 정리해보면 실험군 2에서 학습 위주 경험, 운동 위주 경험에 따른 구조 변화, 그리고 뇌 신경세포 한 개당 시냅스 또는 모세혈관의 수가 변한다는 내용을 정리를 했죠. 이것을 바탕으로 선택지가 실험 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1번. 대뇌피질의 구조 변화는 학습 위주 경험보다 운동 위주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대뇌피질의 구조 변화는 학습 위주 경험에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위주 경험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죠. 선택지 1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다음 선택지 2번. 학습 위주 경험은 뇌 신경세포당 시냅스의 수에 그리고 운동 위주 경험은 뇌 신경세포당 모세혈관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학습 위주 경험에서는 뇌 신경세포 한 개당 시냅스의 수가 변화를 가졌고 운동 위주 경험에서는 모세혈관의 수가 바뀌었죠. 학습 위주에서는 시냅스, 운동 위주에서는 모세혈관의 수에 영향을 줬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추론 가능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선택지 3번. 학습 위주 경험과 운동 위주 경험은 뇌 특정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의 수를 늘려서 그 부위의 뇌 구조를 변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신경세포 한 개당 시냅스의 수가 증가했거나 모세혈관의 수가 증가했지
신경세포의 수를 늘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선택지 3번도 추론할 수 없는 내용으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지 4번, 특정 형태의 경험으로 인해 뇌 특정 영역에 발생한 구조 변화가 뇌 신경세포당 모세혈관 또는 시냅스의 수를 변화시킨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특정 형태의 경험, 학습 위주의 경험이거나 운동 위주의 경험일 때 뇌 특정 영역에 발생한 구조 변화가, 이 구조 변화가 뇌 신경세포당 시냅스의 수를 혹은 모세혈관의 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독립적으로 일어났어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틀립니다. 따라서 선택지 4번은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선택지 5번, 뇌가 영역별로 특별한 구조를 갖는 것이 그 영역에서 신경세포당 모세혈관 또는 시냅스의 수를 변화시켜서 특정 형태의 경험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보면 학습 위주의 경험을 통해서 뇌 신경세포당 시냅스의 수를 또는 모세혈관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대뇌피질의 특정 영역을 변화시켰지 선택지처럼 변화시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 자체가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5번도 추론할 수 없는 내용으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1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에는 언어 논리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1번 문제에서 풀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